오늘 아침 BBC 뉴스에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겨울마다 천문학적인 난방비를 내면서도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는 영국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오랜 전통과 자부심이 자기들의 눈을 가리고 더 나은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들으러 가보시죠. 잠깐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사연 들으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프레스턴이라고 합니다. 런던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면서 유명 건축 잡지의 칼럼도 연재하고 있죠. 2024년 겨울 런던은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려댔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춥다. 난방비가 감당이 안 된다. 단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날도 차가운 비가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를 들으며 클라이언트와 통화를 마쳤습니다. 후 한숨이 절로 나왔죠. 빅토리아 시대에 지어진 런던의 주택들은 단열이 형편없었어요. 두꺼운 벽돌 벽은 겨울에 열을 가두지 못하고 오래된 창문 틈새로는 찬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난방을 틀어도 공간은 금세 차가워졌고 에너지는 그저 허공으로 사라질 뿐이었죠. 책상 위에는 제가 몇 주째 작업하던 친환경 단열 기획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국 전통주택의 특성을 살리면서 단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획기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영국 건축의 오랜 관행 안에서 작은 개선점을 찾는 수준이었죠.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건축협회에서 온 초대장이었어요. 다음 주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건축 박람회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온돌과 스마트 난방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했죠. 온돌? 바닥 난방? 흥미로운 주제였지만 솔직히 의심이 앞섰습니다. 영국 건축계에서는 바닥 난방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열이 위로 올라가는 자연 원리에 역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국,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500년 넘은 영국 건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목욕물 데우는 수준 아닐까? 동료 제임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제임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영국 건축의 전통과 우월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박람회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의 솔루션을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제 기획안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박람회가 제 인생과 경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박람회 당일 한국 부스에서 만난 윤지혜 씨는 제 예상과 달리 차분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던진 다소 거만한 질문들에도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로 차분히 답변했어요. 저는 그저 호기심에 몇 가지를 물어본 것뿐인데 대화가 끝날 무렵 제 손에는 서울 방문 초청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난방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라는 제안이었죠. 프레스턴 씨,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국의 전문가 시각으로 평가해주세요. 윤지혜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물론 그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을 때만요. 박람회를 나오며 초청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방문이 단순한 출장이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몇 주간 고민 끝에 윤지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 난방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판단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공항의 모던한 디자인, 효율적인 동선, 그리고 전체적으로 쾌적하게 유지되는 실내 온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영국의 추운 겨울을 떠나온 저에게는 한국의 실내 환경이 무척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윤지혜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돌 난방이 생활 문화의 일부예요. 호텔에 도착하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직 온돌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숙소로 안내된 호텔은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럭셔리 호텔이었어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스마트 패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이 패드로 객실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 난방 온도와 공기 난방 온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고 AI가 외부 기온과 실내 상태를 분석해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 드립니다. 직원이 나간 후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습니다. 놀라웠어요.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했죠. 영국의 라디에이터 난방은 열원 주변만 따뜻하고 구석구석은 차가운데 이곳은 공간 전체가 포근했습니다. 마치 햇볕 아래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잠시 후 윤지혜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제 안내를 맡게 됐다고 하더군요. 어떠세요, 프레스턴 씨? 바닥 난방이 처음이시죠? 윤지혜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놀랍네요. 바닥 난방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열은 위로 올라가는데 아래서부터 데우는 게 이상하다고요. 윤지혜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국 건축의 전통과 원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온돌은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에요. 온돌은 한국에서 수천 년간 발전해온 기술이고 최근에는 AI와 결합해 더욱 효율적으로 변모했습니다. 내일 그 원리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날 저녁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도 발이 차가워 잠을 설치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바닥 자체가 따뜻해서 전체 공간이 쾌적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숨 쉬는 공기도 덜 건조했습니다. 라디에이터 난방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곤 했는데 말이죠.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온돌의 따뜻함 속에서 제 건축적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설득된 것은 아니었지만 호기심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죠. 아침 일찍 윤지혜와 함께 한국의 난방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온돌의 역사부터 현대기술까지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연구소 입구에 들어서자 커다란 전시장이 펼쳐졌습니다. 벽면에는 고대 온돌 구조부터 현대 시스템까지의 변천사가 정교하게 도표화되어 있었죠. 온돌의 기본 원리는 2000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김 박사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열기가 통과하는 길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이나 현대에는 콘크리트를 얹어 열을 저장합니다. 이 열이 서서히 방출되면서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하죠. 실물 크기의 단면 모형을 보며 온돌의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과거에는 나무를 태워 연기의 열기로 바닥을 데웠다면 현대에는 온수 파이프나 전기 열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았어요. 열을 저장했다가 서서히 방출한다는 점이죠.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박사는 그래프가 그려진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라디에이터 난방은 공기를 직접 데우죠. 하지만 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바닥에 머뭅니다. 실내 온도 차이가 최대 8도까지 날 수 있어요. 반면 온돌은 바닥이 열을 저장했다가 서서히 방출하기 때문에 공간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집니다. 발부터 머리까지 온도 차이가 2도 이내로 유지되죠. 더 놀라운 것은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같은 체감 온도를 유지하는데 온돌 시스템이 라디에이터보다 약 15에서 20%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또한 유지 비용도 낮았습니다. 온수 파이프는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어 부식이나 누수 걱정이 적고 수명도 50년 이상이라고 했죠.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AI 제어 시스템입니다. 윤지혜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앱으로 집안의 모든 공간 온도를 개별 제어할 수 있고 AI는 사용자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온도와 타이밍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7시에 돌아온다면 6시 30분부터 난방을 시작해 도착 시간에 맞춰 적정 온도에 도달하게 하죠. 오후에는 실제 신축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세대는 스마트 온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며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 방마다 다른 온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침실은 약간 서늘하게, 거실은 따뜻하게, 아이방은 적정 온도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비용만 따져도 영국은 이미 늦었습니다. 윤지혜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유럽의 에너지 위기 속에서 영국 가정들이 지불하는 난방비는 한국의 약 2배에 달해요. 단열 효율 차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3배 이상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번쩍했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을 영국 주택에 적용한다면 오래된 빅토리아풍 주택의 단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설치 비용과 기존 구조 변경에 문제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이점이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영국 주택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제 질문에 윤지혜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유럽 여러 국가에서 리모델링 사례가 있어요. 영국 주택이라고 불가능할 이유가 없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500년 영국 건축 전통이라는 자부심 뒤에 숨어 실질적인 혁신을 거부해왔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편견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였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윤지혜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프레스턴 씨, 실제로 영국 주택에 이 시스템을 테스트해 보면 어떨까요? 이론적인 논의보다 실제 데이터가 더 설득력 있을 테니까요. 제 머릿속에서 가능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백 년 된 빅토리아풍 주택의 현대적인 한국 기술을 접목한다니. 도전적인 프로젝트였지만 동시에 매력적인 실험이기도 했죠. 내 집 지하실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네요. 작은 공간이라 변형이 쉬울 테니까요. 윤지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시스템 설계와 장비를 지원해 드릴게요. 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설치하는 협업 프로젝트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이번 방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회의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호기심과 기대로 바뀌었어요. 한국의 난방 기술이 단순히 따뜻한 바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에너지 효율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영국 주택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추위가 저를 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실내 온도는 16도에 불과했어요.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틀었지만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구석구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균일한 따뜻함이 그리워졌어요. 2주 후 윤지혜가 이끄는 기술팀이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제 집 지하실은 작업장으로 변했어요. 기존 바닥을 걷어내고 단열재를 깔고 온수 파이프를 설치한 뒤 특수 처리된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벽면에는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가 설치됐고 모든 시스템은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 가능했죠. 설치가 완료되고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지켜보았어요. 아마도 과장된 효과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4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지하실은 이전과 달리 균일하게 따뜻했고 습기 문제도 크게 개선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 달 후 받은 에너지 청구서였습니다. 지하실의 난방비가 이전 겨울보다 약 22% 감소했어요. 단순히 체감 온도만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들의 반응이 결정적이었죠. 아내 캐롤리는 지하실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이제야 제대로 된 겨울을 보내는 것 같아요. 발이 차갑지 않아서 정말 좋네요. 제 두 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지하실에서 숙제하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작업실로 사용하던 공간이 이제는 온 가족의 아늑한 거실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난방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생활 품질의 향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 소비는 줄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된 영국 주택의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기술을 통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례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 건축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하실 실험의 성공에 힘입어 저는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에서 열리는 원래 세미나에서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제는 전통 영국 주택의 현대적 난방 솔루션이었어요. 발표 준비를 위해 지난 3개월간의 데이터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실내 온도 분포, 습도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거주 경험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어요. 세미나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영국 건축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앉아 있었죠. 대부분은 제 동료이자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의구심도 읽을 수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건축의 전통과 아름다움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 효율과 거주 쾌적성 측면에서는 현대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영국 주택에 적용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제 집 지하실의 비포 애프터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실내 온도 분포도, 에너지 소비 그래프, 습도 변화 등 객관적인 수치들이었어요. 특히 균일한 열 분포가 만들어내는 쾌적함과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우리 주택의 구조적, 미학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고 할 수 있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고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도전적인 질문은 협회의 원로 건축가 윌리엄 해링턴에게서 나왔어요. 프레스턴 씨,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만 동양식 난방 방식이 영국 주택의 본질적 특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500년 이상 라디에이터 방식을 발전시켜왔고 이것이 영국 주택의 정체성입니다. 동양식은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해링턴 선생님, 저 역시 우리 건축의 전통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합리성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는 실제 측정값입니다. 동일한 체감 온도에서 22% 적은 에너지 소비, 균일한 열 분포, 습도 개선 효과까지. 이것이 비합리적일까요? 제 손에 들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를 그래프를 향해 비추며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것은 건축의 외관적, 구조적 아름다움입니다. 난방 방식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 아닐까요? 제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으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 건축가들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참석자들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몇몇 원로 건축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 분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은 발표였지만 우리 협회는 전통을 중시합니다.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말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을 동반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본 데이터와 경험한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세미나장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건축계 내부에 저항이 있더라도 이 아이디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설득 수단은 실제 사례와 데이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집 지하실의 성공 사례를 넘어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필요했어요. 윤지혜에게 연락해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계속하고 더 많은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영국 건축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이 아이디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세미나 발표 후 약 2주가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이었어요. 프레스턴 씨, 온돌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너지 위기 시대의 혁신적 대안으로 소개하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건축 전문가들 사이의 논의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 이 아이디어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BBC 취재팀이 제 집을 방문한 날 지하실은 그 어느 때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술의 편리함과 실용성을 강조했어요. 영국 주택의 미학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온돌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에너지 위기 시대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고 예상 이상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은 특히 실제 가정에서의 적용 사례와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에 주목했어요. 방송 후 제 이메일과 사무실 전화는 문의 폭주로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이어서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특히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건축가의 자질입니다. 저는 바닥 난방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반대였어요. 건축가로서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제 건축 사무실로의 문의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빅토리아풍 주택 소유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편안함을 원했고 온돌 시스템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에 윤지혜가 다시 런던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공동 연구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레스턴 씨, 이제는 소규모 개인주택을 넘어 더 큰 프로젝트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역사적 건물의 리노베이션에 온돌 시스템을 적용하는 연구를 함께하면 어떨까요?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영국의 많은 역사적 건물들이 난방과 단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박물관, 도서관, 오래된 학교 건물들은 보존 가치는 높지만 에너지 효율은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윤지혜 씨. 케임브리지에 있는 오래된 도서관 건물이 있는데 그곳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제안에 윤지혜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관계는 초기의 경쟁 구도에서 협력 관계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두 건축가가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죠. 윤지혜는 기술적인 전문성을, 저는 영국 건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혜와 런던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전에는 동양의 기술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거만했는지 기억하세요? 제 질문에 윤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프레스턴 씨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건축가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어쩌면 전문 지식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더 큰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영국 건축계의 보수적인 인식을 바꾸는 일, 그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BBC의 인기 시사 토크쇼 포인트 오브 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국 주택의 미래, 전통과 혁신 사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기획 중이었고 저를 주요 패널로 초청했어요. 다른 패널로는 건축협회의 중진 멤버들과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왕립건축협회의 선임이사 헨리 노스웰 경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노스웰 경은 전통 영국 건축의 수호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사회자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위기 시대, 영국 주택의 난방과 단열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영국에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논의해 볼 텐데요.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에드워드 프레스턴 씨와 함께합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추었고 준비해온 말을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영국 주택의 단열 문제는 심각합니다. 오래된 주택들은 특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높은 난방비와 불쾌한 거주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이어서 제 집 지하실의 사례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 사용자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을 강조했어요. 그러자 노스웰 경이 반박했습니다. 프레스턴 씨의 열정은 이해합니다만 우리는 5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영국식 건축 방식이 있습니다. 동양의 방식이 우리 기후와 건축 스타일에 맞을 리 없죠. 그의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노스웰 경,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 500년의 전통이 지금 우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평균 영국 가정은 난방비로 연간 2,000파운드 이상을 지출하고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춥습니다. 전통은 보존할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발전을 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태블릿을 들어 실시간 열화상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집에 라디에이터가 있는 방과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 지하실의 열 분포입니다. 라디에이터 방은 열이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특히 천장 쪽에 열이 집중되어 있죠. 반면 온돌 방은 바닥부터 균일하게 열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노스웰 경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다른 패널 중 한 명인 에너지 전문가가 제 말에 힘을 실어주었어요. 프레스턴 씨의 데이터는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온돌 시스템의 효율성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토론이 계속되면서 청중들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한 시청자는 설치 비용이 비싸지 않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라디에이터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비용 절감과 시스템 수명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더불어 주택가치 상승 효과도 있습니다. 방송이 끝날 무렵 놀랍게도 노스웰 경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프레스턴 씨. 전통주의자인 저도 데이터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직접 체험해보고 싶군요. 이 말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영국 건축계의 중진이 변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니까요. 방송은 성공적이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온돌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어요. 방송 후 윤지혜와 만나 런던 소호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단순한 협업자를 넘어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방송 정말 훌륭했어요, 프레스턴 씨.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제 시각이 넓어진 거예요. 건축가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비빔밥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단순한 주택 개조를 넘어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특히 역사적 건물의 보존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BBC 토론 이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건축학과에서 특강 요청이 온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어진 제안이었습니다. 프레스턴 씨, 저희 학과에서 지속 가능한 역사 건축물 개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영국의 전통 건축을 접목하는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제안은 저와 윤지혜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학계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학문적 가치가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저희는 즉시 수락했고 케임브리지 대학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17세기에 지어진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 별관 리노베이션이었어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지만 겨울이면 너무 추워서 연구자들이 이용을 꺼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건물의 외관과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닥과 벽체 내부에 최신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에너지 소비는 35% 감소했고 실내 온도는 균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된 서적들을 보관하는데 이상적인 습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었다는 점이었죠. 도서관장은 책도 사람도 더 행복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런던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외곽의 노후주택 단지 재건축 프로젝트의 코리안 스마트 난방존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0가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영국 정부의 에너지 부처도 주목하고 있었어요. 특히 에너지 부처의 수석 자문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혁신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후 저는 제가 연재하던 건축 잡지에 특별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바닥 위에서 영국 주택의 미래를 보다였어요. 칼럼에서 제 여정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저는 한국 바닥 위에서 눈을 뜨고 영국 주택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편견과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직접 경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영국 건축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 기술로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칼럼은 건축계를 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린 홈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온돌 시스템 설치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더불어 건축학교 커리큘럼에도 동아시아의 난방 기술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혜와 저는 이제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윤지혜는 영국 건축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저는 한국 기술의 실용성과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이 융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어느 한쪽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제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다양한 문화의 지혜를 존중하고 배우는 건축 철학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기술적인 도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영국 겨울의 춥고 우중충한 날씨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많은 가정에서 따뜻한 바닥 위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온도만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겨난 따뜻함이기도 합니다. 결국 건축이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있어 건축은 전통과 변화, 과거와 미래,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끝없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우리의 온돌 시스템이 이 정도로 위대하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네요. 위대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